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와 복합 쇼핑몰 교통대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조선대 교정에서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바로 옆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건이 안 된다며 병원 측에서 이송을 거부한 겁니다. 뻘배와 전통차 등 보성 지역에서 내려오는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보성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을 상대하는 돌봄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돌봄 노동자들이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여는 민생토론회가 어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서의 광주를 찾은 만큼 정부가 어떤 지원을 약속할지 관심이 높았는데요.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합 쇼핑몰 교통대책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28번째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 2단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은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광주시의 예타 면제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AI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이런 그 예타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예상 시나리오에 없는 답변이라면서도 적극 검토는 확정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영재학교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 조정과 예산 증액 등을 두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이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인 복합 쇼핑몰 건립에 따른 광천권 교통 문제 해소에 대해서는 최적의 BRT 노선 변경안과 광주역과 상무역을 잇는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BRT만 이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하철 문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면은 하여튼 좀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말 사업 신청을 마칠 계획입니다. 정책 풀탈이 상당히 양호한 기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보고요. 하반기에 국토부 승인을 요청하고 하면 내년 중에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면적 4분의 1이 조건부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 2등급이라 그간 사업 추진에 어려웠는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생토론회 의제로 올라오지 못했는데요. 토론회 마지막에 참석자가 국방부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면서 비로소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이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최대 현안이자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당초 민생토론회 안건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광주시와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군공항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론회 말미에 한 참석자가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이전 추진을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관심 소홀로 인해서 10년째 전혀 앞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장관한테 말씀하셔서 이 국방부가 적극 나서서 윤 대통령은 서해 영공방어를 위해 군공항은 필요하다면서도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과 무안 지역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군공항 이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 비행장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광주에서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다루지 않기로 했던 군공항 이전 안건이 언급돼 대통령이 이 사안을 알게 됐고 AI 예타 면제와 광천권 교통대책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지원 약속을 당초 목표대로 대통령에게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다루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약속 등 민생을 위한 약속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중요 의제들은 5.18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때문에 힘든 그런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지원 약속 이런 것들이 빠진 것은 28번째로 가장 늦게 열린 광주 민생토론회. 대통령의 약속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위가 물러갈 듯하면서도 폭염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해제됐던 지역도 또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주춤했던 열대야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무더위 속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60mm, 전남 서부 지역과 광주를 중심으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특히 오늘 광주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동안에도 무더위와 소나기가 지나는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일요일도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갯벌이 삶의 터전인 어민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뻘배나 척박한 경사지를 계단식 밭으로 조성해 수확하는 전통차 재배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국가 중요 유산이기도 한 농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이 너른 갯벌을 종횡무진 활보합니다. 한 발 내딛기도 힘든 뻘밭에서 나이 지긋한 어민들이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짱뚱하며 칠개를 잡아 나를 수 있는 건 이 뻘배 덕분입니다.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온 이곳 어민들에게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이 나무형 뻘배는 갯벌에서 플라스틱용 레저용 뻘배보다 남다른 부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이곳 어민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 그대로의 이 나무 뻘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얻어가는 자연 공동체적 문화가 담겼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숨결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재현해 보는 거죠. 이 이상 더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까? 산 능선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차밭에서 올해 막바지 찻잎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성 전통차는 척박한 경사지에서 자라 생육이 남다르고 넉넉한 햇볕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 더해져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합니다. 차를 수확할 드넓은 평지가 귀했던 시절 산 비탈에 계단식으로라도 밭을 일궈 차를 재배했던 조상들의 지혜 덕분입니다. 이것을 그만두고 나면은 너무 우리의 소중한 농업유산이 잊어버려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자부심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노령화 등으로 갯벌이며 차수확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지만 원시 농어업의 명맥 이어가기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치 있는 전통 어업과 농업기술은 국가 중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보성 뻘배업은 2015년 국내에서 두 번째 중요 어업유산으로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은 2018년 제11호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자원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시 농어업 전통의 맥을 이으면서도 지역민의 소득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과 어업 유산이 그냥 묻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저희 그 관광객이나 저희 후손들에게 훌륭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보성 국가 중요 농어업유산 축제는 오는 6일부터 사흘간 보성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응급실마다 의사가 부족해 비상이죠. 어제 조선대에서는 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한 대학생이 바로 옆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이 여건이 안 된다며 환자 이송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벤치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응급처치에 쓰였던 약품들도 보입니다. 오전 7시 반쯤 19살 이모 씨가 벤치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심정지 상태인 이 씨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100여 미터 떨어진 대학내 병원인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조대병원 수용 불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학생이 쓰러져 있던 곳에서 대학병원 응급실 사이 거리는 100여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사고 현장에서 1km 넘게 떨어진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송이 완료된 시간은 8시 9분, 신고 접수 이후 40분 가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조선대병원 측은 응급의학과 의사 대신 외과 의사 2명이 대체 근무하고 있었고 응급실에 전공의가 1명도 없어 환자를 받을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너무 피로가 누적되고 과부하가 오니까 그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주 1회라도 타 진료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로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박정훈 고법판사는 신생아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뒤늦게 반성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집안에 두고 노래방에 가는 등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전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난 7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나주경찰서는 하급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전력의 직원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해당 직원을 즉각 직위 해제했고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전남 구례군 광이면에서 불이 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주택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에 80, 90대 부부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한 명의 소재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1조 원을 돌파한 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국김공사를 설립하자는 방안이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제기됐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에 방점을 두면서도 전남김공사 설립에는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 김 수출액은 7억 9천만 달러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식품 수출로는 라면에 이어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라면의 주 원료인 밀가루는 100% 수입에 의존하지만 김의 주 원료는 100% 국내 생산이라는 점에서 부가가치는 더욱 큽니다. 산술적 부가가치가 김의 종자 시장이 5억 원 수준에 불과해 2,000배에 이를 정도로 막대합니다. 특히 전남은 한국 물김과 마른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해 전남 김산업은 곧 한국의 김산업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김 수출액은 전체 김 수출액의 30% 수준, 전국 김 생산 면적의 3%에 불과한 충남에서
김 수출액이 전체 2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남 김산업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정질의에 나선 박문옥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한국김공사 설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주도의 공사도 한번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전라남도에서 직접 우리 김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한번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립김산업진흥원을 만들고 국립으로 공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진흥원을 만들고 국립으로 공사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필요하다면 수출만을 위해서 전라남도 김공사를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편 이틀째 도정질의에서는 왕우렁이 피해 대책과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용, 개식용 금지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축구 무대에 진출한 프로축구 광주FC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광주FC는 어제 저녁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500여 명의 팬들과 함께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3위로 울산 현대, 포항 스틸러스와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광주FC 이정효 감독은 끈끈한 조직력과 패기로 정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24개 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서 광주FC는 오는 17일 광주에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상대로 첫 경기를 치릅니다. 광주 전남의 1인당 지역 총소득이 전국 평균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소득 개편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지역 총소득이 광주는 3,683만 원, 전남은 3,60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59만 원과 비교할 때 80% 안팎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전국에서는 서울의 1인당 지역 총소득이 6,37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울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상대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갖은 심부름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데요. 이런 돌봄 노동자를 위한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MBC 충북 신병관 기자입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64살 임철기 씨. 괴산군 불장면 일대를 돌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건강체조 등을 가르쳐주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여러 어르신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적지 않고 특히 자신의 업무가 아닌 심부름을 부탁할 때 어느 선까지 들어줘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해지죠, 막 마음이. 이분 하고 그 다음 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심부름을 시키면 다음 분 시간이 짧아지는 거잖아요. 괴산군이 마련한 생활지원사 대상 맞춤 마음 돌봄 프로그램. 전문 상담사가 돌봄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업무 중 겪는 감정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해줍니다. 그동안 혼자 소가리를 했던 경우가 많았던 생활지원사들에게는 더없이 반갑습니다. 어른을 돌보면 내 길을 뺏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데 어른들 돌보는 게 아닌가. 돌봄 활동 중 갈등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개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도 지원됩니다. 활동가분들을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어르신들께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괴산군은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지원사에 이어 아이 돌봄이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대상과 교육 내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령화가 심화하며 농촌에서는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제주의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함께 돈이 되는 휴양 콘도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당초 취지와 달리 관광 숙박시설인 콘도를 주택처럼 이용하거나 주거용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송원일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조성된 신화역사공원 관광단지. 398만 제곱미터 부지 한쪽에 대규모 콘도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인데 현재 지어진 객실 수만 721개. 그런데 매일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침 8시 30분 버스 한 대가 콘도 단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버스에 오릅니다. 뒤따라온 여학생이 버스에 타고 또 다른 남학생 한 명도 급하게 버스에 오릅니다. 아침마다 인근에 있는 국제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5인승, 45인승 이렇게 세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광 숙박시설인 콘도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에 좀 국제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사시나요? 네, 맞습니다. 많이 있으시죠. 신화역사공원 콘도 사업자의 홈페이지입니다. 콘도를 분양받은 학부모에게 국제학교 입학 축하금을 준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콘도를 거래하는 한 공인중개업체의 블로그. 국제학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고 150명이 이용한다면서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다고 홍보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이제 용도가 콘도미니엄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하나 소유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콘도를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관광진흥법과 제주도 관광진흥조례는 휴양 콘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도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광고하는 공인중개업체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콘도를 매입하면 주택으로 쓸 수도 있고 전세와 월세를 놓아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며 연세가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 형성돼 있다고 홍보합니다. 46평형 콘도 여러 채의 목록을 제시하고 10억 원대에 분양받거나 전세 또는 연세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입니다. 임대는 안 되고 이제 숙박시설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 걸로 보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아파트와 다른 주택들도 많은데 이들이 더 비싼 콘도를 쓰는 이유는 세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업체들은 관광 숙박시설인 콘도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영향도 없어 다주택자가 구매해도 부담이 없다고 홍보합니다. 콘도를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만연한데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콘도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주택으로 이용되거나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독서의 달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책 GPT와 책 기부 캠페인을 오는 29일까지 진행합니다. 책 GPT는 무인 안내기에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 책을 처방받는 서비스로 처방전을 출력해 지정된 서점에 가져가면 10% 싼 값에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자고 있는 책을 기부하면 기부한 도서의 수익금으로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책 기부 캠페인을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운영합니다. 더위가 물러갈 듯 하면서도 폭염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해제됐다가도 또다시 내려지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고요. 광주에서는 주춤했던 열대야가 밤사이 다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폭염 속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최고 60mm,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특히 오늘 광주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주말까지도 무더위는 지속되겠고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 일요일은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4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 31도로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단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32도, 고흥의 낮 기온도 32도 안팎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33도 안팎의 더위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